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면허구젠 모두 다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면허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경험한 전문가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모든 글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리고 선별해서 드리는 점 양해 구합니다.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료 답변이며 제 의견 외에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드립니다. 이 영상 중간에는 제가 최근에 새로 만든 프리미엄 이북을 받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북 주제는 이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월 15일입니다. 지금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은 제가 음성으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주사고 초범입니다. 도와주세요. DK님.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1시간 동안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주행 중 얼마 가지 않아 2차선에서 3차로 변경 후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어 가드레일과 주차된 오토바이 옆차선 차량을 사고를 냈고요. 음주 농도는 0.100이 넘게 나왔다고 하시네요. 대인 피해가 1명 발생했고 2주 진단 다행입니다. 그나마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셨고 대물은 3건 접수가 됐다고 하시네요. 현재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써 있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금액까지는 부담이 어렵다 써 있는데요. 200만 원 정도면 사실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거의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형사합의금으로 200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는 피해자에게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형사합의를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200만 원 정도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벌 수위는 일단 합의가 되면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은 이제 집행유예라든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구공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합의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린 자녀 둘을 외벌이로 키우고 있다.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이번이 초범이라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가급적 200만 원 정도라면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라든지 피해자 탄원서 같은 것들을 좀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썬벨리님 음주운전 사고 동영상까지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동영상까지 주시면 조금 더 제가 얘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써 있네요. 집과 차와의 거리 2km, 2km를 움직였다는 것 같고요. 2차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3차로에 있던 상대방 차량과 이제 사고가 났고요. 음주 의심 신고를 하여 측정, 그 다음에 면허 정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일 보험사끼리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협박을 받았다 써 있고요. 이런 경우 본인이 7, 상대방이 3인데 상대가 4, 본인이 6, 과실 측정을 다시 하였으면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대인 처리 및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당신이 가해자인 걸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을 좀 볼게요. 보험료 예탁금이라고는 하죠. 이제 면책금이라고 하죠. 정식 용어는.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에 대한 면책금을 500만 원 먼저 입금하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맞아요. 원래는 대물이 500만 원, 대인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나오는 대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1,500만 원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500만 원만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험사에서 재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 사고 제가 상대 측에서 경찰서 신고를 먼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상대 측에서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며 말했더니 경찰관 분께서 일단 사고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드렸는데 단순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넘어가서 처벌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는데
있는데 다만 우리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고 단순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뭐 몇 대 몇이냐 이런 걸 가리진 않아요. 그냥 가해자냐 피해자냐 딱 이분법으로 가리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봤을 때 비록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쪽이 피해자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고가 없는 걸로 되겠죠. 3번 합의. 경찰이 개인 간의 합의로 끝내라고 한다면 제가 6대 4로 가해자 신분이 되면서 형사소송 및 대인으로 가는 게 더 나은 방안일까요?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피해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검사의 기소권이 있는 거고요. 피해자가 조금 법을 너무 부황부황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정서 제출 정도예요. 근데 뭐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건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모든 소추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거는 거지 피해자가 거는 게 아닙니다. 6대 4로 가해자 신분이 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죠. 일단 내가 피해자라면은 당연히 단순 음주운전이 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면책금은 나갑니다. 왜? 1%라도 과실이 있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면책을 해줘야 돼요. 다만 500만 원 줬으니까 500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1% 정도의 어떤 우리가 배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배상하고 나서 나머지는 돌려주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집안이 차상위 계층에다가 빚이 1억이 넘게 있어 다달이 나가는 고정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류,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채증명서, 반성문 등 경찰서 출두할 때 제출하면 좋습니다. 벌금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한 감소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교육받으시면 100일에서 50일 감경이 되고 법원에서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의 신청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동차 수리, 상대 측 차량과 부딪히면서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리어도어, 휀다, 범퍼, 타이어 힐이 파손된 상태인데 차를 우선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주시고 견적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피님 뺑소니로 몰렸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낮 12시경 잠원 IC 한남 방면 4차선 도로에서 3차선 주행 중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으로 2차선에서 주행하던 뒤 BMW 차량이 1차선으로 핸들을 들어 가드레일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차선 변경 때문에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이제 갑자기 피하면서 가드레일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차량이 2차 사고도 일으켰고요. 나로 인해서 내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이 사고를 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여성 운전자고 서울 초행길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미숙이네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내비만 주시하여 뒤에 차량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갔는데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으나 경찰관은 뺑소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뺑소니 처리가 되면 보험 처리도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뺑소니는 보험 접수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보험 접수가 안 되는데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면책금 제도라는 걸 마련해놨습니다.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내면은 보험사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뺑소니가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하실 거면은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죄 주장을 가셔야 할 것 같고요. 변호사 선임을 하시든지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영상 올려주신 건 봤는데 여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뺑소니가 아니라는 걸 좀 주장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경찰 단계부터 이거는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음주 사진입니다. 답답합니다. 김가 1125님 2010년 2월에 음주운전 벌금이 있고요. 2010년에 무면허 운전 벌금. 그래서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1회, 2014년 음주운전, 2018년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3회, 무면허가 1번, 그리고 네 번째 2020년 3월에 음주운전.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면허구제를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뭐 초범으로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정신을 차리셔야죠. 벌써 지금 네 번째잖아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질문 주셨으니까. 지금은 집행유예가 없는 상황이고 2018년 당시 다른 건으로 집행유예가 있었네요.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도박, 사기, 폭행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죠. 이번에는 친구 돌집 갔다가 음주 친구가 사무실 데려다 줬습니다. 10시 조금 넘어서요.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쓰러져 자다가 3시경 여자친구가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전화하니 안 받아서 걱정이 돼요. 시간이 늦어 대리운전 생각 못하고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택시를 타고 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택시를 타고 가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체열을 한 상태고요. 체열을 기다리고 있다 써 있는데 일단 체열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횟수가 많으니까요. 구속이 되냐 안 되냐인데 2018년도에 다른 건으로 집행유예가 있는데다가 지금 4번째입니다.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례에서 실형 받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변호사 선임을 경찰서 가기 전에 하시고 이거는 좀 작정하시고 조금 방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횟수가 많고 다른 타종건으로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 선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램님 주차장 관련 여부 자, 한번 볼까요? 음주 사고 지역은 전용 주차장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용 주차장 안에서 발생했다 이거죠. 차단기가 없습니다. 차단기 역할을 하는 나무 차단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단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가 마음을 먹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 나무는 치울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걸 치우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단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단기가 없는 걸로 인정이 되고 삼면이 막혀 있고 입출차가 가능한 곳은 한 곳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면이 막혀 있고 그곳이 입출차가 가능한 곳이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것은 주차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50%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100% 완전 하려면은 차단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단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차단기를 말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렇게 치울 수 있는 어떤 꽃갈콘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의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단기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 찍어 오셨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주차장으로 인정될 소지는 있어요. 왜냐? 삼면이 막혀 있고 입구가 하나니까 그걸 가지고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나무는 이거는 경찰이 웃어버리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도와줍쇼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주행 중에 피해 차량을 살짝 들이받아 뒷범퍼, 후미 등이 파손된 상태이고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출동하였고 농도는 0.120이 나온 상황입니다. 초범이고 범죄 경력은 없고요. 다행입니다. 경찰 조서에는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정도가 기재되어 있고 뺑소니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의 서류가 송치된 상태이고 피해자의 연락처는 최근에 겨우 알게 되어 연락 한 번 했습니다. 희한한 게 피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했더군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요? 일단 사고가 있고 상대방이 비록 접수는 안 했지만 어쨌든 대물 피해는 접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800에서 1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농도가 0.120이면 7, 800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사고라는 부분이 끼기 때문에 1200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조금 유도리는 있어요. 이거는 약간 700에서 한 1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연히 합의를 해야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할 경우 각각 어떤 이점과 손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합의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형사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 올라가겠죠. 세 번째, 합의를 할 경우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자, 근데 이 질문은 지금 민사합의하고 형사합의를 나눠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같이 물어보시는 건지가 좀 헷갈려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다르다는 거 그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하시고 질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은 언제가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다만 이제 보험사에 합의를 맡긴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합의 시점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에다가 합의서를 넣어야 되니까 검찰 송치 이후에 바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합의 시점입니다. 경찰서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검찰에 이미 서류가 넘어갔다고 하시니까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피해자가 인사피해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대물 접수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요. 경찰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근데 경찰 조서에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이거 대물뺑소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인적 피해도 없는 상황인데 굳이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하고 감가상각 비용, 렌트 비용만 주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대물은. 이제 대인이 끼면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합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도 지금 대인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이세님, 정말 답답합니다. 2012년 6월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그때 400만 원 받으셨고요. 2022년 3월 13일 그저께죠? 네, 이때 적발도 되셨네요. 0.147 질문입니다. 혹시 실형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나올 개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뭐 이제 변호사 사무소 연락하시면은 뭐 실형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틀렸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뭐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갖고 실형은 나오진 않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건 변호사님들 다 아세요. 사고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의 10년 터울론이 적발되셨고. 물론 1%도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벌금이 얼마나, 기소유예가 나올 기소유예가 나올 수가 없죠. 기소유예는요, 내가 억울한 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소유예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죠. 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벌금보다는 지금 구공판 가서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벌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나오면은 이제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가 안 나오는데 그 단계가 아니고 일단 구공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 조사받기 전에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탄원서, 차량 매도 계약서, 금주 서약서, 금연 클리닉 가서 상담받은데요. 금주 클리닉이겠죠? 네, 있으면 좋다고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양형 자료는 뭐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장애, 질병, 그리고 선행, 봉사, 기부, 가족에 대한 부양,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겠죠? 범죄자를 잡았던 뭐 용감한 시민상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 같이 내주세요. 새로 제작한 프리미엄 이북을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신 뒤 네이버 모두다 행정사 카페로 이동하시고 이북 신청란을 클릭 이북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프리미엄 이북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시 기존 이북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프리미엄 이북을 신청한다고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이북을 드릴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 프리미엄 이북의 경우에는 지금 보신 영상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30자 내외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만 감사의 선물로 프리미엄 이북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소감을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수 없으니 꼭 이 영상을 천천히 하나하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나 유튜브에 글로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최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카페 질문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란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